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각 당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김남국 의원이 전체적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거래 내역을 내주시면 좋은데 거래 내역을 안 내시니까요. 확실하게 입증하려면 좀 그런 걸 좀 내줄 수가 있는데 그건 본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내겠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오늘 거래 내역도 안 냈고 일단은 김남국 의원한테 추가로 그 거래 내역을 내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도 윤리특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코인 투자 논란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가 원래대로라면 어제 결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래는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심사를 하고요.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를 해서 저 김남국 의원 말이죠. 징계를 이렇게 합시다. 뭐 예를 들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이런 징계 수위 가운데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어제 결정하지 못했다. 왜?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질질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자문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제명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게 되면 김남국 의원 면피성으로 시간 벌어주기에 지금 제1야당이 힘을 보태고 여기 윤리특위 자문위까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좁혀보면 김남국 의원의 그 윤리특위에서의 징계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5월 5일 날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국회 윤리특위 첫 회의는 5월 30일에 있었고 그래서 윤리특위가 윤리심사 자문위에 넘긴 것이죠. 자, 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주시오. 그래서 6월 8일 날 자문위가 첫 회의를 했고 이렇게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어제 6월 26일 징계안을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비협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질질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해야 된다라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수사 권한은 없죠. 당사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징계의 하나의 사유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지 않았으니까 바로 제명. 이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자문심사위원회 활동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29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였는데 그간의 경위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일단 당사자를 불러서 한번 소명을 들었죠.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아주 윤곽이 뚜렷한 건 상임위 과정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아마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혹시 이 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달 중에 결론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단계에서 내린다면 8월쯤 되어야만 그 징계 수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이러한 스케줄을 밟을 것 같아요.
윤리심사 자문위가 6월 29일까지 원래 활동하기로 했었습니다. 6월 29일. 오늘이 27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회의 때 결론 못 낸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료 비협조했다. 뭐 이런 이유고. 한 달을 더 연장하면 7월 29일이 되겠네요. 6월 29일에서 한 달 연장이면 7월 29일. 그때 윤리심사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또 윤리특위에 넘기죠. 그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사 자문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또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돼요. 그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제서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 징계안이 처리가 되는 것인데 정미경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거 면피성 윤리특위 아니냐,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윤리특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강제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자문위에서 뭔가 심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다만 지금 만약에 한 달 더 끈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겠죠. 그때도. 그러면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은 유야 무야 되는 게 뻔히 눈앞에 보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CG에 나왔는데 그건 본건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내겠다라고 했대요. 김남국 의원이. 아니 그건 본건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위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심사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아니 내가 보니까 그건 관계가 없으니까 나 안 내겠어요. 누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윤리특위에서 이 징계하는 거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별로 기대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뭐 사과, 경고, 출석 정지 제명. 그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제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남국 의원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지를 계속 달고 있어야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명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예. 핵심은 뭐냐? 빨리 수사를 진행해가지고요. 김남국 의원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예, 김종혁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너무 심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이 이제 기자들 만나서 자, 각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심사자문위원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입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예.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민 너무 심합니다만 이거 예. 대국민 기만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상됐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건 터지니까 펄펄 뛰면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공개했습니까? 공개 안 하고 잠적했어요. 잠적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그 조사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김남국 의원 탈당하고 잠적을 하니까 우리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윤리위에 넘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잠적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간만 질질질질 끌었던 거 아닙니까? 윤리위에서 아까 정미영 최고 얘기했지만 몇 가지 징계가 있는데요. 아니 거기서 스스로 3주 가까이 잠적한 사람한테 징계 수위 중에서 한 달 출입 정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좋아하겠네 본인. 네? 문호동 무임금으로. 예. 자, 복귀학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을 뭐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정치적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받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국회에 제소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치권의 공통점은 상임위 시간에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예.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만 그 나머지 코인 거래 내역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검찰 수사. 지금 예.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내에는 여야가 동수로 돼 있어서 이것이 보완이
보장이 안 된다. 예, 자료가 예.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단 사법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자료 제출을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서 제명이 3명이 됐었습니다. 자문위에서 한 분은 박덕흠 의원이고 예. 또 한 분은 윤미향 의원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의원직 상실한 이상직 의원이고 3분이었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판단이 옳은지 그리고 박덕흠 의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 여론몰이 속에서의 어떤 궁지에 몰려 있는 김남국의 그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이런 자료 제출 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옹호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자기 방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재산 등록을 합니까? 모든 재산 등록의 변동 사항을 내가 무슨 뭐 집안에 그림을 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보석은 뭘 갖고 있고까지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을 좌절에 빠뜨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을 거의 뭐 멘붕 상태로 끌고 간 당사자 아닙니까? 그걸 왜 공개 못 합니까? 그게 공개되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 재산 공개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을 자기 방어다? 방어권을 어디다 행사해요? 그런 거 행사하려면 국회의원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받은 정치인이 맞는데 어쨌거나 코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우리 법이 발효되기 전에 먼저 공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드님 관련해서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확대시키지 말자 이 논란을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방송 처음부터 아주 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저는 오늘 화요일 날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뭐 다양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건 좋은데 조금만 저희도 이제 방송 또 준비된 분량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본인의 주장과 의견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도 진행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